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엔 중등국어 통일성 있는 글쓰기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이 프린트 내용을 보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자료에서 내용을 선정하여 통일성을 갖춘 글을 쓸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글의 통일성이란 글의 주제와 또 세부 내용 사이의 긴밀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이 만나서 또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또 문단과 문단이 만나서 한 편의 글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각 문장들을 다 다르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편의 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이들 사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즉 통일성을 갖추어야 그래야 한 편의 글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성 있는 글쓰기를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냐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선 요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이어지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점검하면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빈칸으로 해놨는데요. 뭐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계획하기. 바로 위에 답이 있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기억해서 떠올려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의 주제,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은 목적입니다. 글을 쓰는 목적, 그 다음 예상 독자 등을 계획을 합니다. 누굴 독자로 해서 글을 쓸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쓸 건지, 또 글의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쓸 것인지를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 뭘까요? 네, 선정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선정한다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여러 자료가 있어야 그 중에 내 주제와 딱 알맞는 것을 선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제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요. 수집한 자료 중에 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내용 조직하기에서 기억해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죠. 개요 작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라는 거는 그 글의 얼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뭐 처음, 중간, 끝 이런 구조를 가진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을 배치시킬 것인가, 중간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치시킬 것인가,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배치시킬 것인가, 글의 전체 주제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 이제 개요 작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적절히 구분하여서 배치해야 합니다. 이때는 그래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과일이 포도보다 상위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별로 이 단어를 상위 항목, 하위 항목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에 따라 잘 구분하여 배치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표현하기입니다. 표현하기는 쉽게 말해 글쓰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획한 내용과 또 개요를 바탕으로 하여서 실제로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글에 뭘 고려해서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써야 할까요? 우리 핵심어였죠? 글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고쳐쓰기인데요. 사실 이 고쳐쓰기의 과정은 표현하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문장을 한 문장을 쓰고
나 조금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 고쳐쓰기를 같이 묶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한 편의 글을 다 쓰고 나서는 무조건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서 고쳐 쓰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단이 있는지, 또 문단 안에서 각 문장은 어떤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될까요? 그렇죠. 중심 문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글 전체의 주제, 그리고 문단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자, 관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과감하게 삭제하셔야 됩니다. 삭제하거나 적절하게 고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좀 뜬금없다 싶으면은 그냥 삭제하시는 것도 간편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지식이 이제 있으시니까 교과서를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과서 98쪽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그리고 그 다음 장에는 당연히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이렇게 있죠. 계획하기 단계부터 보면은 국어 시간에 자신의 관심거리에 관한 글을 쓰게 된 연우는 어떤 글을 쓸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일단은 어떤 주제로 글을 쓸까? 네, 우리 주제, 계획하기 단계에서 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즘 내가 즐겨 읽는 종이신문에 관해 이제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종이신문이 인터넷 신문보다 뉴스가 한눈에 잘 보여서 더 좋던데, 자, 친구들에게 종이신문을 읽어보자. 라는 내용을 전하는 글을 써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종이신문을 읽어보자 라는 게, 이 아이의 이제 목적,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주제죠, 주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바로 예상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단원에서 뭐 예시 답안을 한번 보시면요. 자, 주제, 종이신문을 읽자가 되겠고요. 목적은 친구들에게 신문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함께 읽도록 하기 위해서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선정하기 단계입니다. 내용 선정하기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단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연우는 책에서도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신문이나 뉴스에서,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가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뭔가 좀 주제에 어긋나는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정보를 전해주는 신문. 신문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가 분야별로 담겨 있다. 이거 종이신문의 장점에 대한 거죠. 이거 쓸까요, 말까요? 네, 써도 좋습니다. 신문이 수학, 과학 성적도 높여. 여러분 굉장히 혹하는 얘기죠. 게다가 우리 예상 독자가 누구였어요? 네, 친구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우리 이제 중고생이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읽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솔직히 제목만 보고도 이거는 적합한 자료구나. 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서 효과 검증, 신문을 꾸준히 읽을수록 학교 성적도 좋다는 주장은 국내외에서 여러 차례 검증되었다고 해요. 신문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니까 주제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하겠죠. 자, 신문 읽기 고수의 신문 읽기 방법. 관심 있는 분야 선택해서 보기, 제목, 표제에 연연하지 않고 선택한 기사 끝까지 읽기. 요거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종이신문을 읽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문이 좋은 건 알겠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소개해 주는데 좀 적절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신문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도 너무 두껍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부담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런 방법들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 더 쉽게 신문 읽기에, 종이 신문 읽기에 접근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신문 읽는 경영인 신문에 나온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나의 교과서는 바로 신문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것도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의 효과 같은 거, 신문의 장점, 우리에게 주는 도움 같은 걸 얘기한 다음에 신문으로 인해서 정말로 효과를 거둔 사람의 사례를 말하는 것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신문의 인쇄입니다. 신문 인쇄 과정은 활판, 재판, 인쇄 3단계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전자출판 형태를 띠고 있다. 자, 요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뭐 바탕으로 종이신문의 특성을 설명한다? 이거는 좀 우리가 뜬금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좀 주제와 어긋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수집했고 많은 선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이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써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용 조직하기입니다. 내용 조직하기에서 중요한 건 개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는 요것이 바로 개요입니다. 개요가 작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은 없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제가 들어가야죠. 개요에는. 그래서 주제는 종이신문을 읽자입니다. 그리고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현재 읽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고 했는데 꽤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종이신문을 읽자라는 거는 지금 종이신문을 안 읽고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읽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현재 종이신문을 읽지 않고 있는데 읽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와 또 주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부분에서 요거를 제시하는 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글의 처음 부분에 제시하면 읽는 이가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겠죠. 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자, 중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중간, 종이신문의 특성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중간 부분에서는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제를 뒷받침해야죠. 그래야만 이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중간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내용 조직하기에서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을 잘 구분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상위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신문의 특성 아래 들어가 있는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 이런 것이 이 종이신문의 특성에 대한 하위 항목인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이신문의 특성.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 이거는 종이신문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주제가 뭐였어요? 주제가 종이신문을 읽자였죠. 종이신문을 읽자. 이 주제에 맞는 적합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집한 자료로는 성적이 향상된다. 그 수학, 과학 성적도 높인다. 라는 기사 기억하시죠? 괜찮고요. 그 다음 또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써보라고 빈칸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가 신문을 읽으면 지식이 이제 풍부해진다.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뭐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다양하게 여러분이 종이신문을 읽었을 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하셔서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경영인 땡땡땡의 성공 비결. 괜찮죠? 왜냐면 우리 맥락이 지금 괜찮아요. 일단은 종이신문의 특성, 장점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종이신문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성공적인 사례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제 나 진짜 신문 읽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든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문을 쉽게 읽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락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경영인 땡땡땡의 성공 비결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종이신문의 독자 수 감소? 이거는 부적절하죠. 갑자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종이신문의 독자 수 감소라는 것은 우선은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걸 어디다가 다른 데 배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 상황, 이 글의 처음 부분에 배치하면 어떨까 이야기를 했는데 요 독자 수 감소가 사실은 그게 이 앞에 있는 내용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자료 이제 수집 단계에서 얘기했던 그런 뭐 신문의 인쇄랑도 조금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글에서 사실 이걸 제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삭제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제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삭제를 하시는 게 깔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마지막 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이라고 봤을 때는 표제를 중심으로 훑어보기 나왔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관심 분야부터 먼저 읽기 괜찮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 앞에 자료 수집 단계에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딱 여기에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종이신문의 독자 수 감소 요것만 좀 삭제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냐?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서는 주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면 효과적일 겁니다. 예. 원래 끝부분에서는 한 번씩 주제 다시 강조해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 매우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표현하기와 고쳐쓰기 이 종이신문을 읽자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현하기와 고쳐쓰기를 뭐 따로 떼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있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표현하기와 고쳐쓰기가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목으로 종이 신문을 읽자. 이게 제목이고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이해하는 게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옆에 있었던 개요 있죠. 개요대로 그대로 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요약하면 읽기를 먼저 여러분 공부하셨는데요. 요약하면 읽기가 이렇게 긴 글을 우리가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추려서 요약을 하는 거였다면, 이 단계는 약간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 단계는. 개요에서 간략하게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한편의 글로 이렇게 쭉쭉쭉 살을 붙여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의 부분들을 보시면서 옆에 나와 있는 그 개요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글의 이제 처음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처음 부분의 주제는
옆쪽을 보시면, 100쪽을 보시면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 상황이라고 정리가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청소년들이 종이신문을 읽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를 들고 누리 소통망에 접속을 한다. 간밤에 누가 내 게시물에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확인한다. 학교에 다녀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어제 놓친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한다. 자, 요런 상황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이게 바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문을 읽는 시간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이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읽는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처음 부분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간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중간 1 뭐였어요? 종이신문의 특성이었죠. 그대로 나오나 봅시다. 신문은 매일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해주는 매체이다. 네, 이거 신문의 긍정적인 특성이죠. 인터넷 검색이 편하고 효율적이며 텔레비전은 재미와 생동감이 넘치지만 요 인터넷 검색과 텔레비전을 얘기한 것은 신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겠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얻는 데는 신문만 한 것이 없다. 특히 접속사입니다. 종이신문은, 그중에서도 종이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세상을 보는 가장 효율적인 창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개요에서 종이신문의 특성으로 새로운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은 조회수를 높이려고 흥미 위주의 기사를 많이 내보내지만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약간 관심을 끌기 위한 제목들 많이 클릭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종이신문은 어떨까?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실어 균형 잡힌 정보를 전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이신문은 뭐 사회, 정치, 문화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 파트에 해당하는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정보 전해줄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종이신문을 다 읽은 다음 채소나 과일을 보관하는 데 쓰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갑자기? 너무너무 뜬금없죠? 요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문장. 갑자기 종이신문 다 읽고 나서 채소나 과일 보관하는 데 쓰라고요? 이거 너무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여러분? 네, 이거 너무 뜬금없습니다. 여러분, 요거 삭제하셔야 돼요. 그죠? 이거 뭐 수정할 수 있겠어요? 우리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거 수정하셔서 어디 뭐 배치하실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이거 삭제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쳐쓰기 단계에서 삭제하셔야 됩니다. 통일성을 완전 해치는 문장이에요. 그죠? 자, 이거 삭제하시고요. 신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라고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간이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있었죠? 어떤 도움이 될까? 첫째, 신문을 읽으면 성적이 향상된다. 땡땡대학 연구진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문을 읽는 빈도가 높을수록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에서도 성적이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둘째는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여기.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예시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네, 자, 제가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지금 신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그 성적이 향상된다 였다면
두 번째, 둘째, 신문을 읽으면 지식이 풍부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교과서에 다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신문을 읽음으로써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고 사회적 사안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를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예시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도 써보실 수 있고 여러분이 또 다양하게 써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은 경영인 땡땡땡의 성공 비결은 하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중간 3호로 넘어왔다라는 것 아실 수 있겠죠? 신문 읽기의 성공적인 사례. 초등학교에서 한 공부가 전부였던 그가 현명함과 판단력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던 발판이 신문이라고 한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으로 배달된 신문들을 꼼꼼히 읽어 정보를 축적했다는 그에게는 신문이 교과서였다. 이렇게 신문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중간사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중간사는 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읽는 방법으로 표제를 중심으로 훑어보고 관심 분야부터 먼저 읽기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문이 도움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움된다는 걸 알아도 빽빽한 활자들과 넓은 지면을 보면 흥미보다는 너무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도저히 나 이제 못 읽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신문을 쉽게 읽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첫 번째 1번 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입니다. 신문을 쉽게 읽는 방법. 1번 처음에는 표제와 사진 등을 훑어보면서 가볍게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네, 가볍게 읽어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문화, 스포츠, 경제 등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신문 기사의 형식이나 자주 쓰이는 단어 등의 차츰 익숙해지면 좀 더 꼼꼼히 읽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문 읽기의 고수들도 모든 기사를 다 읽기보다는 너무너무 시간 많이 걸리겠죠. 자신의 관심과 또 상황에 맞게 읽기를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끝 부분인데요. 이 끝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얘기하려고 했냐. 그렇죠.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종이신문을 읽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자. 다양한 지식은 물론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어 한 뼘 더 성장할 것이다. 시간이 나면 휴대전화부터 들여다보는 습관을 버리고 종이신문 읽기를 생활화하자라고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교과서의 학습 활동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요 아래 부분입니다. 여기 1번은 여기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보자. 이건 선생님이랑 아까 봤습니다. 이거 같이 봤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에 따라 이 글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고쳐 써보자.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평가 기준은 여러분께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성 있는 글을 쓰고자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글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또 다양한 자료에서 찾은 내용을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했는지, 주제 선정의 문제죠. 그 다음,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이 자연스러운지, 글의 주제와 거리가 먼 문단은 없는지, 또 문단 안에 각 문장이 중심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고려를 해서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쪽 잘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고치고 싶은 부분, 우리 아까 이미 고쳤는데 그게 뭐였죠? 네,
종이신문 다 읽은 다음에 채소, 과일 보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주제랑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자, 삭제하시면 됩니다. 고쳐쓰기 단계에서 이걸 삭제해버리면, 이 문장을 삭제해버리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콕콕 알아두기가 그 아래 보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통일성의 의미, 통일성은 글의 주제와 세부 내용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다. 통일성 있는 글을 읽으면 독자는 글쓴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 통일성 있는 글쓰기의 과정은 계획하기, 내용 선정하기, 내용 조직하기, 또 표현하기, 고쳐쓰기로 이어지는 글쓰기의 모든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지 점검하면서 글을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뒤에는 실제로 글을 쓰는 부분이라서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대부분 지금 요 단어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죠. 여기까지 또 수업 다시, 강의 다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